166페이지에 166페이지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부분이 있어요. 이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자, 지금 확인설명도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도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도 뭐예요? 개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공통으로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가 있고 소속공개사는 뭐예요?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래계약서. 그럼 거래계약서는 그럼 언제 작성해요? 거래계약서. 이건 거래계약이 어떻게 되면? 체결되면 작성을 하겠죠? 자,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인물계고, 요거는 좀 기억 좀 해놔야 돼요. 기초문제로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권 조약설 이렇게 9개예요. 자, 봅시다. 관련되는 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장,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 일단 기억하세요. 뒤에 거는 나중에 하고. 자, 일단은 다시 맨 앞에부터 다시 인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그 다음에 약정 내용 있죠? 맨 밑에 거 위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또 설명서 교부일자. 자, 자, 다시. 여기 인 뭐였죠?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그 다음에 약정 내용, 설명서 교부일자. 자, 요 9가지를 필요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자, 하나하나씩 확인해가지고 기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기재를 했으면 어떻게 하라? 서명 및 날인. 자, 중개사법의 서명 및 날인은 딱 2가지예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그리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입니다. 3월 달에 서명 및과 서명 또는 것도 강조할 텐데요. 열받아요. 일단 제가 자, 다시 서명 및 날인은 뭐와 뭐 2가지다?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자, 그래서 요 2가지.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이쪽으로 와요. 자, 요거 봅시다. 제가 이거 지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거 써먹으려고. 자, 일단 개업공개사.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누구? 책임자.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날인하고요. 자, 이제 서명 날인 했습니다. 그러면 교부해줘야 돼요. 교부는 누구한테? 당연히 쌍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보관은 몇 년간 하냐면 5년간이에요. 자, 그 밑에 167페이지에 보니까 교부 보관하는 부분 있죠? 몇 년간? 5년간. 마찬가지로 공인전자 문서센터 나오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계약 잠깐 얘기했죠?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약서 쓰고 확인서면서 씁니다. 그럼 이 2가지를 다 컴퓨터 안쪽에서 쓰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2가지 공인전자 문서센터 이렇게 된다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서로다가 이미 저장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예요. 마찬가지로 자격정지이긴 한데 서명 날인과 관련된 부분만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쌍방, 5번의 보관, 이거 다 누구 거예요? 5년,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보관할 의무 없습니다. 사장이 보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소속공개사는 서명 날인, 요거에 대해서만 자격정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봤는데 2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교재 살펴보지 않은 거 보죠. 167페이지 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 갖고 보죠. 167페이지에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금 거래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어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정해가지고? 네, 국장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문구만 돼 있을 뿐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 정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의무도 당연히 뭐 표준 서식 자체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은 없다. 다만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저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데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거래 금액 거짓 기재 금액 거짓말하는 경우 많죠. 네, 낮춰서 네,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쓰기도 하고요. 이런 다운 계약서는 또 이중 계약서와 연결되죠. 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세금을 뭐하기 위해서 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또 이중계약서 쓰는 경우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게 이중계약서죠. 써서는 안 된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는 마찬가지예요. 자 위반하면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대 등록 주소 옆에다가 거짓 작성 금지 옆에다가 공고한 있죠. 그래서 개업 공개사는 상대 등록 주소 개업 공인 해놓고 상등치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충 이러면 알아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뭐 어차피 수업 끝나면 중개사법 보지 말라 그랬죠? 아니 이거 대답은 참 잘하죠. 그 수업 끝나면 중개사법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1차 과목 공부하라 그랬죠? 무조건 1차예요. 저는 교수님 말씀만 듣고 얘기만 공부하고 다 듣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안 보는데 왜 자꾸 쓰라 그러냐? 2개월 뒤에 대답 좀 하시라고. 2개월 뒤에 써놨으면 대답 좀 하겠죠? 네, 거기 써놨으니까. 그래서 한번 쓰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면 또 눈에 또 익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서 관련은 요 정도 정리를 해봅니다. 자, 169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부가 업무보증 설정, 보증 설정 의무. 자,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의뢰인에게 그 중개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민법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민법보다 한 단계 위라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일단 손해배상 요건에 대해서 일단 정해놓고 그 두 가지 요건일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 성립 요건 한번 볼까요? 169페이지에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과실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개 행위와 관련 이 법에서는 몽창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중개 행위와 관련된 거죠. 중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일단 적용 안 돼요. 물론 중개가 아닌 것에 대한 손해가 났다 그러면 민사상은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자, 고의란 일부라는 거고 과실은 뭐예요? 실수죠. 이 과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경과실과 중과실. 민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경과실, 아주 사소한 과실도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소한 과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 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아까 계약서 작성본 봤죠? 혼자서 하지 말고 특히 초보 때 혼자서 하지 말고 옆에 누구 꼭 한번 같이 오셔서 초보 때는요. 뭐를 많이 빼먹냐면 금액, 날짜. 잘 빼먹어요 이거. 그 날짜, 지급 날짜 같은 거 있죠? 왜? 이런 거 잘 빼먹고 나중에 중도금 지급 날짜 같은 건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 만약에 안 썼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가 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가 없으니까 나중에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깨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누가 배상 책임이 있다? 예, 개업공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했을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71페이지로 넘어가요. 거기 보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 쭉 있는데요. 3월 때는 이 판례도 한번 여러분 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판례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계속 이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중개행위이다.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게 계속 판례 나와요. 중개이면 이 법상의 손해배상이 있는데 중개가 아니라면 이 법상 손해배상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판례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볼 거고. 자, 172페이지에 3번 부분에 보니까 뭐냐면 중개사무소 제공. 찾았어요? 네. 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자,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때 뭐가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 한 거예요? 예, 돼야죠. 나는 중개행위 안 했죠. 근데 이 내 사무실을 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중개행위 했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 잠깐 했을 거예요. 그 동업관계라든가 이런 얘기 했었죠. 결국은 나중에 손해배상은 몽창 다 나한테 들어오게 돼요. 사무실 대여를 해도 그 몇 푼 더 벌겠다고 했다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자, 지금 손해배상 요건으로서 두 가지. 일단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자기 사무소를. 자, 170페이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 요게 일단은 손해배상 요건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173페이지로 갑니다. 손해가 났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근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안 해주거나 못 해주죠.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 일단 여러분이 손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의뢰인에게 손해 지금 몇 억 끼쳤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천 원 뭐 그렇다 지금 몇 억 끼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정답. 샷 때문에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일단 나중 얘기는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도망가는 게 최고죠. 그건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면 결국은 못 받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개업공개사는 자,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업무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자, 업무 보증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뭐냐면 연대 보증이에요. 자, 이거는 보험이 아닙니다. 자, 다시 업무 보증은 뭐가 아니다? 보험이 아니고 연대 보증, 연대 보증 알죠? 연대 보증. 연대에서 보증서 가지고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 못 갚으면 그 보증 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대신 갚는 거죠. 자, 이거는 연대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업무 보증 요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채무가 아니고 언제 채무예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돈 못 갚으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면 못 갚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연대보증한 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업무보증 설정기관은 자, 어디였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제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공탁하거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세 개 중에서 뭐 한다? 택일한다.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보증보험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보증보험 회사 서울보증 하나 있죠? 자, 공제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금 공제와 관련된 보증보험과 똑같습니다. 보증보험과 똑같은데요. 일단은 협회에서 지금 요거 단독적으로 일단 하는 거고 공탁은 어떻게 돼요? 공탁은 자,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예, 법원에. 자, 공탁을 하는데 법원에다 액수 그대로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자, 세 개 중에 선택하는데 금액을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셔야 돼요. 금액은 뒤로 나오죠. 자, 일단 17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고칠 게 좀 있어요. 자, 봅시다. 법인이, 자, 설정 금액 있죠. 설정 금액에 법인이 아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개업権중개인 2억 있죠. 이걸 얼마로 고치시라? 예, 1억 고치세요. 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니은 부분 있죠. 4억 이거 2억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두는 경우 분사무소 얼마? 1억 고치세요. 자, 계속 고치세요. 자, 그 밑에 4억 원, 예, 뭐 이렇게 해서 2억. 근데 2억, 1억, 이걸 1억, 1억 이렇게 고치시고요. 예, 일단 고치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4억, 8억을 4억이라고 해줘야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발생법인 해서 나오죠. 거기다 그냥 농협 1천만 원 이렇게만 고쳐주세요. 농협 이렇게 1천만 원. 아마 이번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1천만 원. 자, 다 고쳤어요? 이거 개정된 거예요. 개정돼서 2억, 4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내년부터요. 2021년 12월 31일자로 액수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갑자기 12월 30일부터 자 내일부터 1억이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1년 동안 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왜 사업자 등록증도 들어가고 막 그랬죠? 그거는 우리 지금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뭐 사업자 등록 걸어 놓는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액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개정해가지고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개업공개사는 그 사이에 이제 이 액수대로 맞춰서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놓기 때문에 지금 액수는 1억, 2억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알아는 이런 원래 법 규정대로는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액수 요게 아니라 제가 좀 고친 액수 있죠? 예, 그거다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일단 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공제공탁 부분인데 자,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는 얼마다? 2억.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1억 이상 설정하라. 이상입니다. 이상 최소 단위가 이거죠. 그다음에 공인하고 그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는 얼마냐면 1억 이상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또 농협은요. 자, 농협 지역 농협은 뭐였죠? 예, 특수법인이었죠. 지역 농협은 일단은 1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액수 그래도 일단 이거 자주 나오는 기초문제로서 자주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냥 액수라도 일단 알아는 두시고 넘어가세요.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내년부터 어차피 개정되니까. 자,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법인에서 주된 사무소는 2억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공인하고 부칙은 1억 이상. 자, 그럼 1억 이상을 설정하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요, 이 액수를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연대보증료를 넣어요. 그래서, 보통, 기간은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1년에 0.25% 정도를 일단은 줘요. 연대보증료를. 자, 그러면 1억이면 연대보증료, 자, 1억에 0.25%면 얼마예요? 1억에 0.25%. 이제 이 정도는 계산 좀 해줘야 돼요. 25만 원이죠? 예, 25만 원. 자, 그러면 1억을 설정하는데 연 25만 원을 주고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약속된 기간 안에 뭐 하면 사고 나면 거기에 따른 뭘 주겠다?
연대보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보증했다고 약속을 하되 얼마를 받고 하는 거예요? 25만 원을 받고. 지금 25만 원 좀 안쪽이에요. 지금 공제 같은 게 22만 원인가 그렇고 보증보험 조금 더 싸더라고 보니까. 보증보험 여기는.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주고 이거를 연대보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 건에 대해서만 이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해 주는 거죠. 한 건에 대해서. 그럼 사고가 안 났습니다. 약속된 기간 안에. 그럼 이거 25만 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못 받는 거죠. 누가 갖는 거? 이 회사에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돼요? 안 나면 좋은 거죠. 사고 나면 여기 모은 데서 일단 돈을 빼주고 그럼 이제 연대보증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연대보증입니다. 그럼 사고가 나가지고 얘가 대신 배상을 해줬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뭐가 아니다? 보험이 아니다. 보험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보험이면 이게 보험이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뭐 고가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청구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청구가 들어오면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연대보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탁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탁은 이 금액을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1년당 이렇게 0.2%를 주면 되는데 공탁은 어떻게 한다?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을 하는 개업금계에서는 거의 없어요.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자도 안 나와요. 공탁은. 그러면 여기서 공탁은 또 왜 하느냐?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공탁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데 176페이지 조금 뒤에 나오네요. 자, 공탁은 몇 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예. 자, 그래서 공탁 같은 경우는 이때는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자,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등록 취소되거나 그럼 사망하거나 그러면 3년간 회수 못 시켜요. 왜 그럴까요? 예. 자, 내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바로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 사고 난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배상을 못 해주겠죠? 그래서 일단 3년간 일단 기본적으로 묶어두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업무보증 설정이에요. 자, 이제 업무보증 설정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이거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걸 만약에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대략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175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네요. 보증의 변경, 보증의 재설정. 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보증 변경이란 중간에 보증을 바꾸는 겁니다. 중간에 보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보증보험을 설정했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사이 걸 연대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5월 달에 뭘 바꾼다? 공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 얘는 10월 30일까지 분명히 있죠. 근데 중간에 공제를 바꾸는 이게 이제 보증 변경이에요. 이런 보증을 변경하자 할 때는 어떻게 하라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라라는 내용 있죠. 찾았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공제 가입해서 신고합니다. 나 보증보험에서 뭘 바꿨다? 예, 공제를 바꿨다라고 신고하고 나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거 해지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놓고 신고하고 나서 이걸 갖다 하는 거. 요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이자 설정.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자, 다시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고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보증 만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두 가지예요. 보증보험이나 공제. 자, 여기서 공탁은 이 현금을 통짜로 집어넣고 있는 상태죠. 이건 만료될 리가, 찾을 때까지는 만료될 리가 없죠. 자, 이 보증보험 공제는 얼마 단위로 대부분 설정한다 그랬어요? 1년 단위로 산다 그랬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연대보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뭐를 설정했냐면 보증보험을 설정했습니다. 보증보험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사이에를 연대보증 해주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12월 30일이 끝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약속된 기간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때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시 설정하는 거죠. 이때 꼭 보증 설정 기관인 보증보험에다 설정할 필요는 없고 바꿔도 돼요. 갈아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로 갈아타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라. 그래서 언제까지 설정하라 그랬죠? 12월 30일. 즉 만료일까지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하라. 자, 보증 변경 때도 신고하고 보증을 다시 갱신할 때도 재설정이죠. 그때도 마찬가지 신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그 밑에 170페이지 보니까 이제 보증 관련 설명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자, 다시 보죠. 중개 완성이 언제였죠? 계약 체결. 자,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 자, 계약이 체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된 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자, 이제 세 가지가 교부돼요. 계약서 쓸 때 뭐가 교부되죠? 거래계약서 교부되고 확인설명서 교부되고 또 하나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이 교부됩니다. 받았어요? 이제 저기 공제증서 복사본 이런 거 하나 받았을 거야 아마. 자, 요거 만약에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지금 어디다 들고 있고 보증기관 뭐 여러분들 저기 170페이지 보니까 그 나오네. 보장 금액, 보장기관, 그다음 보장기관, 그다음에 또 어디 뭐 그 보증기관과 그 소재지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디다 들고 금액은 얼마고 소재지는 어디다 설명을 하고요. 사본 교부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교부 안 하거나 설명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의 지급 부분 보죠. 자,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부분, 손해배상과 관련된 청구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누구에게 청구한다?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증금에 지급하는 부분. 개업공개사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어디로 직접 가서 보증기관에 직접 가가지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가셔야 돼요. 그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죠. 두 번째 줄. 지금 1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동그라미 1번이죠. 자,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예요. 자,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들고 가줘야죠. 자, 그래서 그 증명서를 들고 의뢰인이
보증인을 지적합니다. 가서 이제 달라 그러면 줘요. 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의뢰인이 판결문에 2억 판결문을 가지고 갑니다. 2억짜리. 근데 공인중개사랑 개업공개사는 얼마 이상 설정해요? 1억 이상 설정하죠. 그래서 지금 1억 이상이니까 최소 단위는 대부분 얼마짜리 드냐면 1억짜리를 들어요. 그래서 1억짜리 업무부 설정하는 곳에 갑니다. 가서 2억을 달라 그래요. 얼마 줘요? 1억만 주죠. 왜요? 내가 얼마만큼만 연대보증해 줬다? 예, 1억만큼만 연대보증해 줬다. 그러니까 1억만 일단 주고 나머지 1억은 안 주죠. 근데 이 안 주면 소멸되나요? 이거는 이제 개업공개사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쨌든 법적으로는 없어지는 않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죠. 5천만 원 액수를 좀 적게 봅시다. 1억 설정한 곳에 가서 5천만 원짜리 판결문을 들고 가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면요. 소송을 하면 대부분 뭐까지 같이 청구하냐면 정신적 손해까지 같이 많이 합니다. 이 열받은 손해죠. 내가 열받았으니까 그 손해까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많이 인정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 하는데 200만 원을 정신적 손해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5,200만 원에 판결문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1억 설정한 곳에 간 거예요. 갔더만 자 얼마 줄까요? 예, 이때는 5천만 원만 줘요. 분명히 범위 내죠? 범위 내면 200만 원 줄 것 같은데 200만 원 안 줘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자 정신적 손해는 뺍니다. 정신적 손해 빼고 뭐만? 예, 물질적 손해, 실질적 손해는 거 있죠? 요것만 주는 거예요. 요거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와서 제가 한동안 얘기 안 했는데 예, 근데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한다? 빼고 뭐만 준다? 예, 실질적, 물질적 손해만 준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5천만 원 가지고 1억 설정한 데 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주죠? 5천만 원 줍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보증보험 공제는 자 이제 손해배상 했어요. 보증보험 공제는 어떻게 한다? 다시 가입해 줘야 돼요.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으라고 합니다. 자, 다시 손해배상 해줬어요. 그러면 보증보험과 공제는 어떻게 하라? 다시 가입하라. 공탁은 어떻게 하라? 부족한 금액 채워넣으라. 자, 공탁부터 잠깐 볼까요? 자, 1억을 공탁했습니다. 1억을 지금 통째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 청구도 들어왔죠? 법원에서 5천만 원 빼주겠죠? 그럼 얼마 남아요? 5천 남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더 채워가지고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이제 금방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라. 왜 다시 가입하냐면, 자, 효력이 없어진다. 나는 얼마 설정했어요, 지금? 1억을 설정했죠? 1억 요거는 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자, 1년에 25만 원 받고, 자, 1년 기간 정해놓고 25만 원 받고 1억 범위를 연대보증 이제 해주는 거예요. 1억을 연대보증 해주는 게 아니라 1억 범위를 연대보증, 금액 범위를 연대보증 해줍니다. 그럼 5천만 원 청구대 들어왔다. 그럼 5천만 원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25만 원을 받고 1억 범위를 연대보증 해주고 있는데 청구대 들어왔죠? 5천만 원 줬죠? 내 일은 끝난 거예요. 내 할 일은. 내 할 일은 끝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나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입하라. 자, 요거 갖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한 거. 자,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5월 달에 중개 행위가 있었어요. 자, 이게 사고가 났습니다. 5월 달 중개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막 싸우다가 판결문이 2022년 5월 달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자, 중개인은 21년 5월달에 있고 판결문은 22년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판결문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증보험으로 가야 될까요? 공제로 가야 될까요? 자, 이때는 보증보험으로 갑니다. 왜? 중개행위가 언제 있었죠? 21년. 이때 아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본 교부제라고 그랬죠? 어떤 사본 받았어요, 의뢰인은? 어떤 21년 5월 달에 계약서 쓸 때, 자, 업무보증 설정서 사본 교부제라고 그랬죠? 어떤 사본 받았어요? 보증보험 증서 사본 받았겠죠? 사본 왜 교부 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여기 들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청구하라고 사본을 교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이 어디서 받았으니까 이게 결국 이 보증보험회사는 언제부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 사이에 중개 행위에 대해서 연대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공제는요? 공제는 어디 거 연대 보증해 주는 거예요? 22년도부터 요걸 연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인가 이때 있었다. 판결문이 22년도건 23년도건 간에 23년도에 판결 나와도 어디로 가서 받아야 돼요? 네, 보증보험 가서 받아야 돼요. 그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아까처럼 5천만 원 주겠죠? 그럼 주면 보증보험 회사의 이 보증보험에 효력이 없어져요. 나는 한 건에 대해서 연대보증 실행했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연대보증 해주려 약속했다. 25만 원 받고. 근데 이 연대보증 실행했으니까 나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해야 된다. 자, 거기 보니까 며칠 이내 다시 가입하라 했죠? 네, 15일 이내. 177페이지 맨 상단 부분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자,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하는 때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라는 게 있었죠?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 이유. 자, 그럼 이제 보죠.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는 건, 자, 지금 어디 거를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공제를 다시 가입하는 거,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거. 예, 이걸 다시 가입하는 거. 지금 현재 몇 년도인데요? 22년도인데 21년도 걸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15일 이내 여기 걸 다시 가입하라. 이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사고 또 낼 수 있죠? 예.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가입해 놓는 거라는 얘기. 자,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일단은 업무보증 설정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거의 80%는 거의 제가 다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179페이지. 자, 지금은 개괄적인 거 쭉 한번 훑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봅시다. 179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등. 자,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자, 뒤에 등자가 붙으면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를 계약금 등이라고 그러고, 이때 자,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 채무 이행을 뭐한다? 보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목 한번 해설하고 넘어갑니다. 계약금 등은 금방 얘기했죠? 뭐까지? 중도금, 잔금까지. 반환이 뭐예요?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채무. 자, 채무 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나왔냐 보죠. 여러분들이 저기 민법에 토지거래 허가 무효 뭐 유동적 뭐 이런 거 배웠나요? 네. 배웠어요? 네. 언제 배웠어요? 1월 달에 배웠어요? 1월 달에? 12월 달 말고. 아직 안 배웠어요. 아, 1월 달에 아직 안 배웠어요? 12월 달에 배웠어요? 그럼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3월 달에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고, 자, 일단 간단한 예만 한번 보죠. 자, 지금 A가 매도고 A가 매수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가압류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가압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가압류 왜 걸어요? 예. 돈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하면서 이걸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압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판결 나죠? 그럼 이걸 가압류를 본압류로 돌려가지고 이걸 경매로 들어가거나 어떤 식으로 하죠. 자,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건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요, 이거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처음이다. 아니면 이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이 가압류 걸린 물건은 풀어내줘야 돼요. 이거 가압류 걸렸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중개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물론 이제 중개사법에 의한 부분은 가압류 걸렸습니다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조심하라고. 근데 그러면 개업공개사 중개는 꽝이에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풀어내고 나서 해줘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어쨌든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만약에 B한테 팔았다. 자, 가압류는 C가 걸어놨습니다. 근데 B한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C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지요. 그럼 C가 누굴 대상으로? B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을 갖다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가 상당히 무서운 건데, 자, 이제 A가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B한테 팔려고 그러니까 안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금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가압류를 풀어놓겠다 약속합니다. 이거 믿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했다가, 자, 봅시다.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 주고 나서 약속대로 중도금 날짜 딱 오니까 가압류가 안 풀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약속 깨졌죠? 그럼 계약이 깨지겠죠? 그러면 이때 계약금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예, 주나요? 잘 아시네. 자, 일단 중도금까지가 아니라도 이게 계약 합류 이걸 풀어 놓기를 약속했으니까 얘 잘못이죠? 예, 그냥 이 상태에서 계약 깨지는 거예요. 얘 때문에 계약 깨지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자, 반환이 돌려주는 거죠?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B가 A에게 줄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제3기관에다가 예금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치전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약속대로 가압류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한테 받을 권리가 있겠죠? 얘한테 주는 거고, 가압류 안 풀어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깨지면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 예, B한테 돌려주는 이 제도가 계약금의 반환차 이행보장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A를 위한 제도예요? B를 위한 제도예요? 예, 맞아요. B를 위한 제도예요. 얘를 위한 제도. 그래서 나중에 비용도 얘한테만 받습니다. 자, 이제 제도의 이 취지만 알면 50%는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 취지가 어떤 건지. 반환차 이행보장. 그래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자, 이때 계약금 등에 대해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치 권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의무는 아니에요. 아까 이 상황에서 예치 권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이 법 의무는 위반한 건 아니에요.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예치 기관인데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이건 예금주 명의예요. 예치 명의자. 거기 따라가면 되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예치 명의자 예치기간 쭉 나오죠? 자, 예치 명의자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그 다음에 신체, 공전 이렇습니다. 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자, 그 다음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예치와 관련된 전문의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좀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아마. 에스크로업자.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봅시다. 다시 예치 명의자는 누굴 얘기하는데 예금주 명의. 예금주 명의죠.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다시 뭐예요?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자, 최신관서는 어딘지 알죠? 우체국. 자, 그 다음에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이렇게 돼요. 금융기관,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자, 신탁업자가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 있고 공제사업자도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이게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하면 좀 더 포괄적이죠. 금융기관 하면. 자, 은행하면 은행도 금융기관이죠. 그러면 금융기관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넓게 포괄적입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 하면 당연히 은행도 들어가죠. 자, 보험회사는 금융기관? 예, 이거 들어가요.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최신관서 금융기관 들어가죠. 이렇게 주목되죠. 공제는 사실 금융기관 아니지만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뭐 금융기관 하면 꼭 은행, 보험 이거 말고도 여기 1층에 있는 이게 뭐죠? 신협이 이것도 금융기관이에요. 농협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은 좀 포괄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좀 포괄적이다. 자, 그러니까 요 예금 위에 예치명의자는 예금주명이고 예치기관은 뭐가 된다? 예탁기관, 예금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명의로 여기다가 예금을 시켜놓는 거죠. 언제까지예요? 자, 180페이지 맨 밑에 예치기한 언제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예요? 거래계약의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잔금지불이죠. 잔금지불까지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도에 수령할 수 있어요. 181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180페이지 예치기한 있죠? 거기서 옆으로 쭉 빠져나가면 181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하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중도 수령이라고 하는데 중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수령 시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명의자.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중간에도 찾을 수 있다. 자, 일단은 이거는요. 중도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만약에 깨졌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인데, 그럼 이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중간에 깨졌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중도 수령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A하고 B 사이에 갑이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금시켜 놓을 수 있죠? 조금 이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금시키면 의미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 A와 B 사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금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애가 가압류를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풀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은 중간에 진행되고 있죠? 이때도 중도 수령이 가능하죠. 꼭 계약이 깨졌을 때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까처럼 계약이 가압류를 안 풀었다면 계약 깨지죠? 그때도 이제 지금 지급되는 것도 중도 수령이지만 약속대로 가압류를 풀었을 때는 중도금이 지불되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럴 때도 그대로 다시 수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자, 일단은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서. 자, 어디서냐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예요. 예치명의자, 예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죠. 얘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경우 있죠. 가압류를 풀었다고 등기부를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원위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갑이 만약에 중간에 이걸 가압류 풀었다는 것을 알고 줬는데 나중에 이게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이미 줘놨죠. 그걸 또 다시 또 회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예치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일단 발급받아 가지고 얘한테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미국식 제도, 이제 여기 요 교재도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법제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지가 않아, 우리나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중도 수령 시 보증서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명,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치명의자를 보호하기 규정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181페이지 보면, 이제, 181. 거기 보니까 누구면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의무가 있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약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 등에서 약정하라. 181페이지예요. 이제 페이지 얘기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 등에 대해서 약정하라. 누구 명의로 했을 때? 예, 개업 공인중개 명의로, 자기 명의로 이치를 하게 되면 일단 인출 동의 방법, 거래 안전 이런 것들 약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권과 분리하고요. 요 두 개예요. 두 괄호 이번에는.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유권과 분리하라. 그거 잠깐 보죠. 이거는 통장을 따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개업공개사 명의를 일단 합니다. 근데 내 통장에 1억이 있는 통장에다가 예치금 받아가지고 1억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내 것까지 얼마예요? 2억이죠. 근데 3개월 뒤에 혹은 또 4개월 뒤에 이제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1억을 빼주면 그 사이 뭐가 남아요? 그래서 이자가 남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통장 따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에서 사본 교부 주라. 자, 개업공개 명의로 하면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에서 사본을 교부해 줘야지면 된다. 자, 얼마만큼이에요? 예치 금액만큼. 전자문서까지 제공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개업공개사의 하나 의무. 요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예요. 저 위에도 있네요. 업무정지. 자, 182페이지 금쟁이 좀 쉬었다 하시죠.